자, 기체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뭔가 이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 기체 방정식이라는 걸 뭐 만들 수가 있어요. 이상 액체 방정식, 고체 방정식은 없어요. 이상 기체 방정식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어야 됩니다. 예. 기체 종류에는 상관없고 뭐 그냥 이제 뭐 압력, 부피, 그 몰수랑 관계식을 찾아내는 건데 기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액체나 고체에 비해서 기체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알아내고 그거를 합쳐가지고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하려고 기체 분자는 이렇게 운동한다. 기체 분자 운동론 이런 게 나오고요. 요거는 요거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기체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기체 성질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다라는 거예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멀다. 그건 아직 안 써있고 이런 말이 있네요. 여기 날아다니고 있는 애가 480m/s로 날아다니고 있대. 여기 480m/s. 태풍이 40m/s. 요 정도면은 얼마죠? 시속으로 하면 한 요 정도가 144km네요. 얘가. 네. 그런데 그거에 10배가 넘네. 1000km. 예. 뭐 비행기 속도로 날아다니네요. 막. 예. 그런데 별일 없잖아, 그쵸?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얘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부딪혀요.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막 부딪히고 있는 거지. 재밌네. 예. 그렇게 하고 있다. 기체는 일단 기체의 압력의 원래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압력. 그래서 이건 이제 물로 한 건데 물의 양이 많으면 누르는 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해서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얘랑 얘는 물의 양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표면적이 이제 이 면적이 작은 거죠.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져서 스펀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압력은 요런 거다.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는 게 압력이다. 근데 이거는 중력 때문에 생긴 압력인데 기체에서의 압력은 기체 분자들이 아래쪽 방향으로만 이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막 이렇게 벽면에 충돌하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벽면에 기체가 충돌하여 힘이 전달되어서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개수가 중요해져요.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생기는데 충돌을 예를 들어서 많이 해. 그러면 압력 세져요. 충돌을 많이 하면. 기체가 많으면 압력이 세집니다. 그리고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풍선을 내가 이렇게 불었는데 뭐 이쪽에도 이제 막 부푸는 거야. 왜냐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론 이 모양이 이런 거는 이제 뭐 고무 풍선의 그 탄성력에 고르지 않으니까 모양이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기체 압력은 충돌 횟수, 충돌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강하게 충돌할수록 압력이 커진다. 충돌 횟수가 중요해요. 강하게 충돌하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온도랑 관계가 있고요. 충돌 횟수는 입자 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충돌 횟수는 뭐 온도랑도 관계가 있지만 하여튼 입자 수랑 관계가 있고, 강하게 충돌하는 거는 온도가 높을수록, 그러면 이제 빨라, 그럼 강하게 충돌해, 에너지도 많아. 그 다음에 이제 횟수랑 관련이 있는 거는 입자수랑 온도도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횟수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뭐 질량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량하고는 이제 원자량 아니면 분자량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질량이 크면은 느리게 움직여요. 그 결국에 에너지는 이제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게 2분의 3 kT라고 해서 이 에너지가, 입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사실 비례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크면 느리게 움직여 가지고요, 결국에 수소가 빠르게 와가지고 꽝 부딪히는 거랑 뭐 질소가 좀 느리게 와서 꽝 부딪히는 거랑 힘이 똑같아. 그래서 입자 수랑이랑만 관계가 있다. 온도가 같은 온도여도 질소랑 수소랑 속도가 다른. 근데 이제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같은 온도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게 같은 수소인데도 다르거든요. 속도가 달라요. 속도나 에너지.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같습니다. 자, 그러긴 하고, 아무튼 대기압은 요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 충돌해서 나타나는 압력이 대기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압을 이제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1643년 토리첼리. 토리첼리가 원래 그 갈릴레이 제자죠. 갈릴레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 갈릴레이가 엄청 위대한 과학자고, 뭐 뉴턴 이전에 이제 갈릴레이가 가장 위대한 과학자죠. 근데 토리첼리가 아무튼 우물을 파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우물을 파는데 어느 정도 깊이를 파야지 물이 솟아나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했을걸?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토리첼리가 이제 이런 수은 기둥을 이용해 가지고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한 1m 정도 되는 수은, 이제 이런 유리관에 수은을 채우고 이걸 뒤집어 엎어요. 수은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거 1m 정도 되면 이거 엄청 무거울 텐데 이거 어떻게 실험했나 몰라요. 수은이 밀도가 13.6이야. 수은의 밀도가 13.6g/, 뭐 세제곱센티미터 뭐 이렇게 돼. 물은 1이잖아요. 물은 밀도가 1이잖아. 물보다 13.6배 더 무거워요, 수은이. 이걸 뒤집어 엎어 놓으면 수은이 무거우니까 내려오겠지? 내려오는데 76cm까지만 내려와요. 그 높이, 여기 더 이상 안 내려옵니다. 근데 안 내려오는 이유가 대기압 때문에.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는 힘과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이 똑같아. 그래서 얘가 안 내려와요. 요 안에는 진공이 됩니다. 진공. 아무것도 없죠. 최초로 진공을 만든 거이기도 하고. 만약에 대기압이 적다 그러면 더 내려와요. 수은 기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기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압이 낮으면 수은기둥이 높이가 낮은 거고요. 기압이 커지면 수은기둥 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760mm의 수은 760mm HG 이게 1기압이 돼. 1기압. 1기압은 이제 해수면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바닷가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측정하면은 그게 1기압이 되는데 그 1기압이 760mm HG입니다. 근데 이걸 수온으로 했으니까 실험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물기둥으로 하잖아요. 물기둥으로 그럼 10m 높이까지가 돼요. 10m 높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컵에다가 좀 요런 이제 눈금 실린더에다가 물을 채우고 요렇게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도 물 안 내려와요. 대기압이 더 세기 때문에. 이거 10m나 돼야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기압을 측정했고요. 원래 표준 단위는 원래 MKS 단위라고 해서 표준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쓰는 게 원래 표준 단위예요. 표준 단위는 이렇게 씁니다. M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크, 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거를 이제 1파스칼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때는 1제곱미터, 원래 압력을 측정할 때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면적분의 힘을 해야 되잖아요. 면적분의 힘. 그래서 1제곱미터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면 1파스칼이라고 해요. 근데 이 뉴턴도 원래는 이제 뉴턴은 F는 MA이기 때문에 1뉴턴은 1kg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리미터 HG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실생활 단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고, 원래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러려면 파스칼을 써야 됩니다. 파스칼 단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화학자들은 그냥 760mm HG면 1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파스칼로 바꾸려면 101,325 파스칼이 돼요. 요거를 바꾸려면. 근데 이게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가 작은 거지 원래. 그래서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걸 써요. 헥토는 100을 의미합니다. 100 곱하기 100을 의미해.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 됩니다. 1013 헥토파스칼.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는 헥토파스칼 단위를 쓰는 거죠. 지구과학 할 때는 헥토파스칼 쓰고, 화학할 때는 밀리미터 HG나 센티미터 HG 쓰고요. 요거를 토르라고 바꾸기도 해요. 토리첼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위가 밀리미터 HG가 이 토르 단위가 돼요. 자, 근데 왜 101,325 파스칼이냐, 뭐 이런 거 물리 시간에 배우는 게 좋은데, 뭐 이러긴 해. 그냥 오늘 기체 다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뭐 얘기하자면, 원래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인데, 만약에 이 밑에 면적을 뭐 A라고 할게요. 높이를 H라고 합시다. 높이를. 그럼 요 부피가 AH죠. A 곱하기 H. 근데 이건 부피잖아, 부피.
근데 이제 물이 있을 거예요. 물의 밀도가 뭐 밀도가 있을 거예요. 밀도는 보통 이렇게 로 뭐 이런 거 쓰거든요. 밀도는 이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질량이 됩니다. 질량 되죠. 예. 근데 이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여기까지 곱하면 이게 질량에다 중력과 속도 곱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무게가 되는 거죠. 중력이 되는 거죠. 중력. 그래서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압력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식을 유도하는 건데요. 근데 뭐로 해야지? 압력은 이제 중력을 면적으로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야지. 그러면 이게 없어져가지고 압력은 로 GH. 로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로 GH. 여기 압력이야. 여기 압력. 이거를 물이 지금 저거로 해야 되죠. 네, 수온으로 해야 되죠. 수온의 밀도가 13.6 그람 퍼 세제곱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H가 높이인데 76cm. 이거를 다 미터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미터 단위, 킬로그램 단위로. 그거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101,325 파스칼이 나옵니다. 미터 단위로 그람은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고 센티미터 있죠. 이거를 이제 0.01 미터로 바꿔야 되고 이것도 이게 0.01 미터 곱해야 되죠. 예. 그걸 열심히 하면은 101,325 파스칼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를 또 굳이 왜 하냐면 이게 밑에 면적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있잖아요. 압력이 면적은 어차피 주어지기 때문에 압력은 어떤 압력의 식을 아셔야 돼요. 로 GH. 이 로라고 하는 거는 이 액체 밀도를 의미하고 액체 밀도죠. 밀도. 그 다음에 G는 중력과 속도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건 아니죠. 이건 상수지. 결국에 압력은 이 높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높이. 요 높이. 요 높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체 압력 측정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결국에 문제 풀어야 될 때가 되면 요런 J자간이 자주 등장해요. J자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보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대기압은 1기압이죠. 여기 1기압이고 요 기체 압 이거를 콕을 안 연 건가? 잠깐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 하여튼 콕은 열려 있는 건가 보네. 열려 있어요, 콕이. 그럼 기체가 와서 여기 막 부딪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기체 압력이 있고요. 그거랑 요 높이 차 있죠, 높이 차. 그럼 H1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cm면은 이 압력이 10cm Hg가 되는 거야. 그게 뭐 아니면 100mm Hg.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대기압이랑 같다라고 식을 써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H1을 넘겨서
이 기체의 압력은 그래서 여기 뺀 거죠. pH1 뺀 거죠. 그렇죠? P 써야겠다. 예. 이렇게 이 기체 압력 측정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기 압력과 기체 압력 플러스 수은 기둥의 압력, 그게 같다라는 거지. 예. 여기가 기준이야. 근데 만약에 대기 압력이 더 기체 압력이 더 센 거네, 이거는. 자, 봐요. 여기도 여기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 돼. 봐봐,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이 기체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요 높이, 수은 기둥에 관한 높이 있죠? 요거 더한 거랑 같은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렇게 요식 그대로 쓰면 되지. 요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이 같다. 여기서 압력이 같은 거거든. 이 높이가 이렇게 같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압이 어떤지를 측정하면 됩니다.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거는 다다음 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고요. 42쪽에 잠깐 볼게요. 42쪽. 결국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얘기이긴 한데 42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기체 분자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운동에너지 식이에요. 운동에너지 식, 그쵸? 2분의 mv 제곱. 근데 이거는 요거를 이제 뭐 유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배우진 않지만 일반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배워야 되는데, 기체의 운동에너지가 요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기체의 운동에너지야. 운동에너지, 기체의 운동에너지예요. 2분의 3 KT. 근데 요 K는 일단 상수고, 얘는 요 상수고, 뭐 요 T는 절대온도다. 절대온도. 섭씨온도가 아니에요. 절대온도. 기체의 운동에너지는 절대온도에 비례합니다. 절대온도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같다라고 놓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V가 이제 속력 있잖아. V가 속력. 그래서 V는 절대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죠. 왜냐면 이제 V 제곱이 절대온도에 비례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통째로 이제 생각하시면 V는 이렇게 되죠. 절대온도에는 제곱근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지. 질량에는. 왜냐면 이제 M 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같은 분자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분자가 이렇게 있다가 요쪽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사실 평균값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여기. 근데 제일 높은 걸로 그냥 보셔도 되는데, 평균 속도가 요렇다가 온도가 지금 3배 증가했네. 3배. 그럼 루트 3배만큼 증가합니다. 온도가 3배 증가하잖아. 그럼 속도가 루트 3배 증가해요. 왜냐면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루트 3은 한 1.7배 정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게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죠. 근데 이게 이 높이는 왜 낮아지냐면, 이 밑에 있는 요걸 적분하면은 이게 전체 분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옆으로 퍼지면서 이 가장 큰 높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애들 분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합의 분자수가 나와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평균 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한다.
가시죠? 예, 평균 속도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온도가 같을 때는 절대 온도가 같을 때는 평균 속도가 이건 이제 질량에는 반비례인데 제곱근 아까 안 했다 그죠? 아까 여기 쓴 거에 m을 이항한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곱근은 안 한 것 같아요. 예, 질량에도 제곱근 해주시고 루트 씌워주시고, 근데 이제 분자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온도가 똑같아. 예를 들어서 온도가 똑같으면 수소의 평균 속도가 제일 빨라요. 수소 평균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질량이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소나 산소 이런 애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줄어들죠. 수소는 엄청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지금. 아까 질소가 그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런 그래프다. 예, 그런 그래프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레이엄 확산 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온도 똑같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고 중요하죠. 예,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두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아까 그 위에 방금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이야기인데, 확산되는 속도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근데 분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좀 더 배워야 되겠지만 기체의 밀도랑 비례 관계입니다. 밀도는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인데 아보가드로 법칙을 배우면 아는데 기체는 같은 부피면은 같은 개수가 들어있어요. 같은 개수가 들어있으니까 분자량이 크면은 밀도도 커지는 거예요. 분자량이 크면. 이 얘기는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예. 그래서 확산 속도가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반비례 관계니까요. 예. 분자량이 작은 애들이 확산 속도가 빠른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라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라늄 235는 이거는 방사성 원소고 분열을 하는 애고, 238은 분열을 안 하는 애예요. 그럼 얘네 둘을 분리하는 방법이 확산 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얘가 확산 속도가 더 빨라요. 작아서. 분자량이 작아서. 그럼 얘는 빨리빨리 퍼져나가고, 한번 확산시켜가지고 모은 다음에 걔를 또 확산시켜가지고 모으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농축을 하는 겁니다. 우라늄을. 그래서 연료봉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여튼 1학기까지는 1학기 뭐 내신까지는 그 수시에 들어가니까 내신 대비 철저히 해야 되죠, 그렇죠? 내신 대비 잘 해가지고 성적도 잘 얻어봅시다. 수고했어요.